안녕하세요. 조직에서 혹시 허수아비가 된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권한 없는 책임이라는 덫에 걸린 한 관리자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적인 조직 변화를 위해 리더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아주 강력한 비유로 시작해보죠. 조직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삐걱대며 보내는 비명, 그 비명을 애써 외면했던 한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바로 20년 된 제조업체 대일전자입니다. 꽤 오래된 회사죠. 그런데 유럽에서 새로운 고객사를 맡게 되면서 변화가 시작돼요. 그쪽에서 계약 조건으로 전담 프로젝트 매니저, 즉 PM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렇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성진입니다. 그의 공식적인 직함은 프로젝트 매니저, 회사의 낡은 프로세스를 현대화하라는 특명을 받고 영입된 인재죠. 하지만 그는 출근 첫날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자신이 마치 잘 돌아가는 기계에 갑자기 끼어든 모래알 같은 존재가 된 것 같다는 그런 쎄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존 부서장들의 반응에 냉담합니다. 이 말을 좀 보세요. 성진을 프로젝트를 이끌 리더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일이나 좀 덜어주는 행정 보조 인력쯤으로 취급하는 거죠. 이건 명백한 텃세이자 영역 다툼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성진의 역할이 공식적인 직함과는 전혀 다르게 현장에서는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는 이름뿐인 허수아비 관리자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그는 분명 프로젝트 매니저, PM으로 채용됐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 보조, PA 취급을 받았습니다.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냥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이었어요. 제일 심각한 건 이거예요. 권한은 하나도 없는데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다 져야 하는 상황. 정말 최악이죠.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무시당하고 핵심 문서는 절대 공유해주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권한이라고는 회의를 소집하는 것뿐이었는데 정작 중요한 부서장들은 그 회의에 오지도 않아요. 심지어 당신 일은 우리 일 편하게 해주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듣게 됩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결국 생산 마감일에 펑크가 납니다. 그러자 돌아온 말이 이거예요. 직접 기계를 돌리던가.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결국 문제 해결은 우리 몫이 아니니 당신은 고객한테 변명이나 잘 둘러대라는 거잖아요. 방패막이가 되라는 거죠. 정말 완벽한 허수아비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실질적인 관리자가 없는 프로젝트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전면적인 붕괴로 이어지는 건 그냥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실패 과정을 보세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착착 진행됩니다. 처음엔 개발팀이 정보 공유를 거부하더니 생산팀에서 일정이 밀리고 결국 설계 오류 때문에 심각한 품질 문제까지 터져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고객서로부터 적색 경보라는 최후 통첩을 받게 됩니다. 긴급 회의가 열렸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네, 맞습니다. 협조를 거부했던 부서장들이나 CEO가 아니라 아무런 힘도 없었던 관리자 성진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갔어요. 자신들의 실패를 덮기 위한 전형적인 희생양 만들기에 들어간 거죠. 심지어 CEO는 공식적으로 그의 역할을 그냥 지원 업무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프로젝트는 망가지고 권한은 완전히 박탈당한 이 상황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그는 싸움을 멈춥니다. 대신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가 선택한 마지막이자 유일한 무기는 바로 기록이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누가 거절했는지, 어떤 회의를 소집했는데 누가 불참했는지, 어떤 결정이 자기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려졌는지 모든 것을 꼼꼼하게 문서로 남긴 거죠. 결국 회사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갈 치명적인 결함이 또 터집니다. CEO는 또 성진을 불러다 그치죠. 이걸 몰랐단 말인가? 그때 성진이 그동안 모아온 기록들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건 한 개인의 배신이나 무능이 아니라 권한을 주지 않은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실패였음을 증명한 겁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취소되고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죠.
자, 대일전자의 이 뼈아픈 실패담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명확하고 또 실행 가능한 원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리더십이 변화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정말 반드시 이해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하라.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보이죠? 대일전자는 프로젝트 성공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임은 전부 성진에게 떠넘기고 정작 그 성공에 필요한 모든 핵심 권한은 기존 부서장들이 그대로 쥐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실패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칙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실질적인 권한과 리더십의 지지입니다. 진정한 권한 부여는 그냥 PM이라는 직함을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산, 자원, 일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최고 리더십의 명확하고 공개적인 지지입니다. 이 사람의 결정이 곧 나의 결정이다 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모든 구성원에게 계속해서 보내줘야 한다는 거죠. 대일전자는 결국 뒤늦게나마 시스템을 고치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성진은 모든 사태가 정리된 후 회사가 제안한 리더 자리를 거절하고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남긴 이 말이 이 모든 상황을 요약해 줍니다.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비유, 기억하시죠? 기계가 삐걱댐에 보내는 비명을 그저 시끄러운 잡음으로 치부해버린 대가가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톱니바퀴는 과연 어떤 소리를 내고 있나요? 혹시 그 안에서 들려오는 마찰음과 비명들을 그저 배경 소음이려니 하며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